여러분 안녕, 스키진이에요. 다들 잘 지내셨나요? 벌써 새해가 밝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늦은 새해 인사를 올리게 되었어요.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실 제가 올리고 싶었던 컨텐츠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국가 애도 기간이기도 했고 저 역시 갑작스런 가족 사항을 치르느라 정신이 없었고 이런저런 마음을 추스리는 그 시간 때문에 밝은 컨텐츠를 올리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각설하고 오늘은 오랜만에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 잡담하면서 메이크업을 해볼까 하는데 제가 문득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20대 초반에 혹은 10대 후반에 이런 부분을 내가 미리 알았었더라면 내 삶이 조금 더 좋았겠다. 왜 나한테 이런 걸 알려주는 친한 언니나 어른이 없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그걸 알았더라면 3년 전에 내가 이걸 좀 덜 고생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분들이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까지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동생들에게 언니로서 뭐 이런 것들을 좀 미리미리 체크하고 공부해 놓으면 너무 좋다.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하면 더 좋을 거다. 라는 이런 저의 개인적인 경험담 같은 것들을 좀 말해드릴까 해요. 어른의 메이크업 시작해볼게. 일단은 저 렌즈를 먼저 껴줘야 될 것 같아서 눈이 지금 베이는 게 없거든요. 렌즈를 먼저 한번 껴볼게요. 저 지금 얼굴이 진짜 많이 뿔지 않았나요, 여러분? 살이 많이 쪘어요. 제가 지금 스킨케어는 안 한 상태여가지고 패드를 올려줄게요. 제가 보기 좋게 요즘 트러블이 많이 올라와 주고 있어요. 제가 꼭 이맘쯤 되면은 이렇게 모낭염에 좀 시달리는 스타일인데 아니나 다를까 올해도 왔습니다. 이 모낭염의 시간이. 얼굴에 이렇게 모낭염이 많이 올라올 때는 뭐 영양이 높은 그런 기초들을 쓰면은 오히려 트러블을 더 유발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럴 땐 꼭 제로이드를 써주고 있어요. PPL 아니에요. 저는 PPL이 들어올 만큼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먼저 이 칙칙한 피부톤을 빨리 정상 범주에 올려놔야 되기 때문에 브러쉬를 이용을 해서 파운데이션을 올려줄게요. 제가 요즘 아주 좋아하는 조합이 있어요. 이 에스티로더랑 루나의 이 파운데이션을 섞어서 사용을 하는 건데 여름에 너무 많이 타가지고 기존에 있는 23호 중에는 맞는 게 없는 거예요. 루나도 23호인데 저한테 이게 너무 밝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보다 더 어두운 파운데이션이 필요하겠다 해서 얘를 샀어요. 근데 겨울이 됐더니 또 얘를 쓰기에는 얼굴도 너무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섞어서 딱 쓰니까 아주 제 피부랑 똑같은 컬러가 되더라고요. 저는 정확하게 딱 그냥 1대1로 하고 있는데 손등에 이렇게 조색을 보세요, 여러분. 손등 색깔과 이 파운데이션의 색깔이 정말 너무 똑같아. 이 피부에 올리잖아요? 컬러가 전혀 목과 전혀 경계가 생기지 않는 컬러. 이렇게 파운데이션을 쓰고 난 다음에 피부 트러블 가리는 거에 아주 부담이 없어졌어요. 웬만해서는 이게 트러블이 많이 가려지더라고요. 최고야, 최고. 당연히 퍼프로 두들겨줘야지 밀착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참고로 이 손톱은요, 제 사촌 동생이랑 둘이서 봉숭아물을 갑자기 드렸어요. 추억에 젖어가지고 이렇게 다 저질러 놓긴 했는데 김치 국물 묻은 것 같은 느낌? 커버이 필요한 부분 한 번만 더. 메이블린 흰미 컨실러 써볼게요. 아니 진짜 여기 모낭염이 진짜 제일 짜증나. 이게 턱 주위로 번지는 모낭염. 다크서클. 눈썹을 먼저 그려주도록 할게요. 그리기 전에 파우더 처리를 먼저 한 다음에 팔레트 컬러 브라운으로 눈썹 틀을 그냥 슥슥 이거를 먼저 해줘야 눈썹 그리기도 편하고 과도한 그 눈썹 모양을 만드는 나의 똥손을 막을 수 있다. 릴리바이레드의 스키니 메스 브로우 펜슬 진짜 얇은 거거든요. 이걸로 결을 살릴게요. 제가 이거 일본에서 사왔거든요. 이게 되게 제일 밝은 아이브로우 컬러였는데 이게 꼭 눈썹 탈색한 것처럼 컬러를 바꿔주더라고요. 급한 이목구비를 정리를 했으니까 이제 제가 후회됐던 점들 그리고 내가 이걸 어릴 때 알았으면 좋았겠다 했던 것들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절대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것들을 미리미리 찾아서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세금을 내는 방법이라던가 뭐 공과금 납부는 어떻게 하는지, 핸드폰 요금 납부는 어디서 하는지, 핸드폰을 어떻게 계약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돈을 내는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안 알려주거든요. 딱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데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실제로 어떤 일도 있었냐면 이제 그만두고 백수무직이 됐어요. 뭐 연체 고지서가 온 거예요. 근데 막 거기에 100 얼마가 찍혀 있는 거야. 나 알고 봤더니 이게 제가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4대 보험을 들기 때문에 이 기업과 내가 반반씩 해가지고 그 보험금을 계속 내요. 근데 제가 그 기업을 그만뒀어. 그럼 더 이상 내가 일을 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제가 그거를 직접 피부양자로 변경을 해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또 진짜 뭔지 모르겠지. 이걸 잘 모르는 친구들. 내가 이걸 몰랐던 거야. 그래서 안 했던 거야. 독촉장이 날라왔는데 거의 진짜 17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 있었던 거예요. 고객센터에 연락을 해서 방법을 찾았더니 해촉 증명서를 떼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증명을 하면은 네가 언제 이후로는 여기서 일을 하지 않았다 하면은 이 금액을 변제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결을 했는데 이거를 미리미리 챙기지 않았을까, 몰랐을까, 이런 후회가 진짜 엄청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대학을 간 이후에 핸드폰이 고장이 난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핸드폰을 급하게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저는 이제 항상 부모님과 함께 그렇게 핸드폰을 샀던 사람이니까 그냥 당연히 그냥 멍청하게 가서 저 핸드폰 사러 왔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결제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월에 무려 13만 원짜리 요금을 매달 내는데 심지어 36개월 계약서였던 거예요. 이거 계약을 해지하려면 또 위약금 내야 되는데 36개월 동안 월 거의 한 진짜 2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계속 내면서 약정이랑 할부금이랑 요금까지 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더 잘 알아보면 그렇게까지 비싸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완전 멍청 비용들을 쓰는 거지. 잘 몰라서. 이 컬러 이용해가지고 눈두덩이 한번 일단 먼저 막아볼게요. 그러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그런 돈들. 그런 것들을 학교에서 미리미리 배워가지고 홈택스를 어떻게 쓰는지, 세금 납부는 어떻게 하는지 미리미리 알았더라면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런 후회가 되더라고요. 시간을 내서라도 이런 것들은 스스로 좀 공부를 해야지 손해를 덜 보는 것 같아. 왜냐면 내가 너무 손해를 봤어.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것들을 미리미리 배우자. 이 컬러 한번 얹어볼게요. 여행 사진은 과하게 보정하지 말자입니다. 제가 과거에 페이스북을 한참 하던 세대였어요. 페이스북을 아주 열심히 하다가 상당히 팔로워가 많은 계정을 갖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들 눈에 보이는 거에 너무 신경을 쓰니까 보정에 미쳐버린 괴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그냥 생얼로 영상도 찍고 할 수 있는 깡이 생겼지만 보정할 때 막 턱을 막 그냥 없애버리면서 그런 식으로 저의 어떤 외모 강박을 키워온 거죠. 그 시절에 찍은 모든 사진들이 보정이 진짜 심해요. 근데 괜찮아. 일상 사진들은 보정이 심해도 괜찮아. 다음은 이 브라운 색깔로 눈두덩이 이 음영을 좀 더 추가를 해볼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 큰맘 먹고 큰돈 쓰고 가는 해외여행이라던가 정말 소중한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가는 그런 여행들 있잖아요. 국내 여행이더라도 그 여행 가서 찍은 사진조차 제가 그렇게 보정을 막 해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항상 그렇게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해외를 막 다닐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우리의 직업적 특성이 뭐 해외 출장이 많은 게 아니고서야. 그러면 계속 그때 그 기억과 추억을 먹으면서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이 인생이 너무 쓰레기 같은 인생이 너무 우울해. 그러면 옛날에 여행 갔던 사진이나 영상 보면서 힐링을 하는 거잖아요. 나를 한번 환기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기 위해서 여행을 가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아닌가? 제가 이게 너무 후회가 되는 게 여행 사진을 아주 싹 다 보정을 해서 제가 아니에요. 일단 현실에 지금 얼굴에 제가 전혀 없어. 그러니까 남들한테 나 어디 갔다 왔어 자랑할 수도 없고 나 여기 아는데 나 옛날 찍은 사진 보여줄게 할 수도 없고 내가 그 사진을 보면서도 굉장히 혐오스럽고 불편하고 후회되고 왜 그랬지? 그러니까 추억 여행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게 그때 자기 얼굴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까지 있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약간 외모 정병이 더 심해진다고 해야 되나? 나 이때 이렇게 생겼었는데 지금 얼굴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까지 생겨버려. 그러니까 아주 별로야. 그냥 여러모로 그 여행 사진을 보정해서 얻는 게 없어. 그냥 순간의 만족? 아주 길게 추억할 수 있는 그 추억거리들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는 여행을 가도 내가 지금 가진 이 얼굴에서 최대한 건드리지 않는 피부 보정이나 뭐 팔자 주름 좀 지우는 정도로만 타협을 했어요. 이제 그 이상 하게 되잖아요. 돌이킬 수 없어. 지금 또 이 나이에서 10년 후에 또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남들 보여주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왜 저랬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거든요. 여행 사진만큼은 미래의 나를 위해서 조금 남겨줘. 아니면 보정을 할 거면 원본 사진이라도 따로 정리를 해서 모아놓으세요. 그래야 용이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답니다. 그냥 너무 후회스러워요. 그때 내가 그렇게까지 막 보정에 강박을 가졌던 것 자체가. 제가 블러셔를 이걸 새로 사봤거든요. 이거 릴리바이레드의 러브밤 치크라는 건데 러브빔이었어. 이게 용기를 열기 어렵더라고요. 이걸 만든 사람들 이거 좀 리뉴얼 해줬으면 좋겠어. 아무튼 이렇게 생겼는데 약간의 펄감이 있고 약간 좀 차분한 무드예요. 겨울에 쓰기도 괜찮은 뭔가 쿨톤의 색깔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요즘 요거를 진짜 애용하고 있는데 아이 메이크업을 다 끝내기 전에 블러셔를 올리고 있어요. 그 전에 파우더 처리 먼저 해줄게요. 세 번째는요. 진짜 식상한 말이야. 식상하고 이 얘기 왜 안 하나 다들 그렇게 생각할 말인데 연애는 간결하고 재밌게 내 또래와 제가 절대 지인으로 두지 않는 유형의 사람들이 있어요. 20대 후반, 30대까지 먹었는데 20대 초반, 그러니까 20살, 21살 된 애들 만나는 뭐 미성년자 만나는 애들은 그냥 범죄자고 그런 사람들은 그냥 손절이에요, 손절. 상대도 하기 싫은 부류거든요. 이제 제 20대 초반 때를 돌이켜 생각해보면 참 그때 나이 많이 먹은 20대 후반 오빠들이 아저씨죠, 아저씨. 아저씨들이 참 20대 초반 여자애들에 대한 환상이 많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렇게들 꼬셔대거든요. 근데 그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일반화할 순 없지만 거의 대부분 20대 초반의 연애는 20대 후반 30대까지 이어질 확률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연애 10년 하고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다들 막 우아하는 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우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20대 초반에는 뭔가 내가 이 사람과 평생 사랑하고 결혼까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이상한 확신이 들어요. 원래 그래, 원래.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원래 그래. 아주 높은 확률로 네가 만나는 그 오빠랑 너가 결혼할 확률은 거의 없어. 그리고 결혼을 하더라도 네가 행복할 확률도 거의 없어. 너는 그냥 그 남자의 트로피일 뿐이야.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면은 약간 너무 편협한 시각을 갖고 말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정상적인 언니들과 어른들과 오빠들은 사람들을 정상으로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가 뭔가 세기의 사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단다. 부모님 억장, 와르르 멘션, 너의 밝고 창창하고 잘생긴 남자를 젊은 남자들을 만날 수 있는 많은 기회와 즐거움을 발로 차버리는 어떤 찰나의 잘못된 선택이라 할까? 일단 내 주위에 늙은 남자를 만나고 행복하게 끝나는 친구를 본 적이 없어요. 이건 정말 언니가 피와 살이 되는 그런 조언을 해주는 건데 나는 근데 나이 차이 많이 나니까 오빠가 막 뭐 가방도 사주고 뭐 이것저것 나한테 다 해줘. 그냥 비싼 밥 좀 사주고 같이 여행 가는 여행비 좀 내주고 차 끌고 다니면서 데려다주고 이게 좋아서 연상남을 만나는 거라면요. 그건 잘못됐어요. 근데 있잖아, 미안한데 나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애가 20살짜리 남자이면은 내가 그 아이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결혼을 하자고도 말 못할 것 같고 이 친구가 경험을 더 다양하게 하고 행복하게 자기 또래들과 행복하게 내가 살았던 그 20대 초반과 중반의 행복함과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못 만날 것 같은데? 진정한 사랑이라면? 일단 에스쁘아의 이 블랙 컬러로 아이라인 가이드를 먼저 빼줄게요. 제 생각은 그래요. 20대 초반의 연애는 즐겁기만 해야 돼. 그 나이 때 느낄 수 있는 사랑의 절절함과 힘듦을 딱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건 그때 누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호구처럼 살아도 봤고 내가 너무 퍼줘서 후회했던 적도 있고 근데 이건 늘상 누구나 할 수 있는 어떤 연애든 어릴 땐 그런 경험을 다 쌓아야만 나중에 내가 내 가치를 지키기 위한 연애를 할 때 이런 많은 경험들이 도움이 되고 가이드라인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아이라인을 그리는 거에 실패를 했던 경험이 쌓여서 지금 이걸 먼저 하면 더 완벽하고 더 예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경험으로 배운 것처럼요, 여러분. 연애도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경험을 늙은 남자한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나이 들면 당연히 차 데이트하고 비싼 것도 먹고 어차피 프로포즈를 받거나 어차피 결혼하게 되면 비싼 명품 가방, 명품 시계 다 예물 예단으로 받는 일 생기고 그냥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는 경험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구태여 20대 초반에 얻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컬러로 언더 삼각존도 한번 채워줄게요. 제가 너무 과도한 그런 비난을 한 것처럼 들려서 기분이 나쁠 수 있겠는데 기분이 나빠도 그냥 정신을 차려. 기분이 나빠서라도 정신을 차리세요. 알았죠? 그리고 제발 나이 어린 여자들 꼬셔서 만나는 그런 짜증나는 짓 하지 마세요. 여기 쌍꺼풀 라인 살짝 연장해 줄 거라서 이 컬러 이용해서 이 쌍꺼풀 라인 끝을 이렇게 연장을 한번 해볼게요. 쌍꺼풀 라인 연장할 때는 눈을 뜨고 내 쌍꺼풀 라인을 따라서 해주셔야 티가 덜 나고 예뻐요. 네 번째, 오랫동안 유지를 할 수 있는 취미를 만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개인적인 주관인데 제가 후회되는 부분 중에 하나기도 해요. 저는 사실 취미가 제 전공이자 제 꿈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분리가 안 되니까 제가 이 전공에 대해서 조금 회의감을 느끼거나 자신감이 떨어졌을 때 이 취미까지 제가 등한시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삶의 뭔가 즐거움이나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에너지 같은 것들을 따로 채울 구석이 없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더 큰 공허함을 느끼고 저는 취미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삶이 다르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본인이 하는 일에 스트레스를 그걸로 계속 풀면서 앞으로 나아갈 힘들을 계속 만들고 그냥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취미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삶이 되게 다를 수 있겠다.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랫동안 꾸준히 할 수 있는 취미가 한 가지라도 있다면 인생을 되게 다채롭고 재미있게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지금 취미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사실 이렇게 유튜브를 찍는 게 저한테는 취미인 거죠. 근데 이걸 하면서 재미도 있는데 뭐 성취감도 생기고 즐겁고 또 나를 이렇게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을 때 뿌듯함도 생기고 그러니까 뭔가 이런 작은 취미들을 내가 조금 더 어렸을 때부터 해왔다면 그게 내 인생의 성공의 그런 키가 됐을 수도 있고 힘이 되었을 수도 있겠다 라는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라인을 한번 그려볼게요. 저는 요즘 아이라인을 고양이처럼 속 올리는 거에 꽂혔습니다. 근데 진짜 제가 이 유튜브를 취미로 하고 나서 또 나를 기다려주고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게 가끔 되게 든든해질 때도 있고 평가하고 막 댓글을 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스트레스 안 받진 않아. 스트레스 받는데 그걸로 인해서 내가 좀 더 단단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어쨌든 이 유튜브를 통해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겠죠. 취미인데도.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이 취미와 조금 연장선일 수도 있는데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뭐 제가 말하는 기술은 뭐 대단하게 뭐 용접, 뭐 전기공학 이런 걸 배우라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거라도 좋으니까 내가 정말 기술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잘 할 수 있는 걸 딱 하나만 배워놓으면 이게 어디든 다 쓰이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사진에 관심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찍는 거, 찍히는 거, 또 그 사진을 가지고 보정하는 거, 편집하는 거 그걸로 뭘 만들어내는 걸 이런 걸 진짜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카메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포토샵이라던가 라이트룸이나 뭐 이런 영상 편집이라던가 이런 것까지도 쭉 관심이 이어지면서 거기에 대한 능력치도 막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포토샵을 독학으로 해서 거의 디자이너와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거나 필요한 것들이 생기면 제가 직접 뭔가를 창조해야 하거나 만들어낼 수 있고 제가 머릿속으로 찍고 싶은 사진이 있으면 내가 카메라만 하나 딱 가지고 있다면 그 구도에서 그렇게 내가 찍어볼 수 있고 근데 이런 기술이 단순히 그냥 이렇게 소모되고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되게 많은 부분에 영향을 끼치고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 누구에게도 돈을 쓰지 않고 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난 메리트인 거잖아요. 직업적으로 살릴 수 있는 기술을 배운다? 더 완전 좋은 거지만 시간이 많고 나이가 어릴 때
뭐가 됐든 작은 거라도 좋으니 내가 어떤 기술 하나만 잘 배워놔도 모든 게 다 잘 안 풀렸을 때 그걸 오히려 킥으로 삼아서 다시 직업적인 전환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내 인생에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막 승승장구할 때 꼭 필요한 순간에 빛을 발하는 때가 꼭 온다. 저는 기술을 배우는 거 너무너무 추천합니다. 조금씩 조금씩 배워놓는 게 나중에 진짜 엄청나게 빛을 발해요. 빛을 발하는 순간이 와요. 저도 20대 초반에는 몰랐거든요. 근데 나의 쓰임이 꼭 있구나 이러는 순간들이 꼭 오더라고요. 아주 작은 거라도 좋으니까 꼭 배워보세요. 팔레트에 이 밝은 섀도우 사용해서 애교살 그려줄게요. 이제 속눈썹 컬링을 해줄게요. 그리고 6번째는요, 여러분. 너무 유행 타는 명품은 소비하지 않는다, 구매하지 않는다 입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어떤 것이 유행이었냐면요. 지금은 인간 샤넬이라고 불리는 제니가 한때는 인간 구찌 그 자체였어요. 그러니까 구찌가 디자이너가 바뀌면서 되게 영한 옷들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과한 브로치라던가. 근데 그게 무대 의상으로 정말 예뻤거든요. 그 제니가 입은 그 구찌의 그 컬렉션들이 거의 대부분 다 명품 매장에서 품절이 될 정도로 정말 대유행이었어요. 근데 자, 여러분, 그때 구찌 그 디자인들 구매하신 분들 아직도 쓰시나요? 아직도 그 빨간색 그 브로치 그거 여기 맨날 달고 다녔던 그거 쓰시나요? 심지어 그때 쇼핑몰에서도 엄청 많은 구찌스트의 그런 옷들을 많이 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명품이 이게 저게 명품인지 가품인지 진품인지 짝퉁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너무 많은 것들이 세상에 쏟아져 내리니까 인기가 진짜 순식간에 뚝 떨어졌어. 그니까 그 이후로 그걸 구매했던 사람들이 들고 다니지를 못해. 근데 20대 초반, 10대 후반은 그 모방 소비를 제일 많이 해요. 저 사람이 입으면 예쁘니까 사고 싶고, 이런 모방 소비의 심리 때문에 그냥 냉큼 사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유행했던 물건들을 사는 게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때 유행했던 물건들 중에 아주 값비싼 명품을 사잖아요. 그럼 몇 년 못 들고 다니고 결국 처박템이 돼요. 그리고 가치가 훅 떨어져서 이게 중고로 판매도 잘 안 돼. 그러니까 명품을 소비할 때는 이게 너무너무 유행하는 제품이라면 한 두세 발 정도 더 떨어져서 그 제품을 보셔야 돼요. 이게 3년 뒤에도 사람들이 들고 다닐 정도로 가치가 있는 제품인지를 꼭 생각을 하고 구매를 해야 돼요. 진짜 그 중고거래 어플에 암만 올려놔도 팔리지가 않아요. 그런 제품들은. 그럼 진짜 완전 손해보는 거잖아. 완전. 명품을 소비하는 건 자신의 의지나 명품을 소비할 때 너무 유행하는 제품은 구매하지 않는 것이 꿀팁입니다. 차라리 그 유행하는 거 두세 개 살 걸로 클래식을 사세요. 그냥 나는 용돈 모아서 알바비 모아서 명품 뭐 사고 싶다? 그러면은 유행 안 타는 걸로. 정말 내가 오래 들어도 쭉 가지고 다닐 것 같고 쭉 입을 것 같은 것들만 구매를 하시길 바랍니다. 7번째. 내가 이걸 몰라서 손해본 게 정말 많았지. 나의 비밀을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시절 인연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때 그 시절에 친했던 인연들이 있어요. 그 사람과 싸우거나 뭐 하지도 않았는데 멀어질 때도 있고, 혹은 성향이 안 맞아서 이런저런 갈등을 겪다가 결국에는 손절을 할 수도 있어요. 지능이 높을수록 커뮤니케이션에 관련해서 더 발달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렇게 진화를 해버렸어.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고 또 동족끼리 모여 사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말이든 많이 할 수밖에 없게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나의 비밀을 툭 털어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비밀을 털어놓는 거는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그 비밀이 나의 약점이 돼요. 내가 피해자인 일을 누군가한테 털어놓고 고민을 말을 해도 그게 어느 순간 나의 약점이 돼요. 세상이 생각보다 그렇게 아름답지 않더라고요. 좀 더럽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의 험담을 하는 거를 돌고 돌아서 내 귀에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내 욕을 하기 위해서 시작한 험담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 나와의 관계에 대한 고민을 호소한 걸 수도 있는데 그거를 한 바퀴 돌면 나는 험담으로 듣거든요. 나는 그걸 듣고 그 사람과 서먹하고 멀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어떤 고민이나 상대에 대한 불만이나 비밀이 있으면 1대1로 잘 풀고, 자지잘한 비밀들은 내가 정말 믿을 수 있는 보장된 사람한테만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뭐 학교 교수님, 학교 선생님, 그냥 반 친구, 그냥 그때그때 친해졌던 친구. 보장되어 있지 않은 인연들한테는 되도록이면 말을 아끼는 것이 나의 그런 미래에 좀 더 도움이 된다.
제가 이것을 몰라서 아주 많은 손해를 본 것 같아요.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털어놓았던 몇몇 시절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진짜 아주 악랄하고 못된 게 그냥 자연스럽게 멀어졌는데 그 얘기를 되게 안주삼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본인의 비밀은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한테만 털어놓고 그 사람과 연이 멀어져도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만, 그건 본인이 가장 더 잘 알 거예요. 그런 인연들은 자신이 겪는 사람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8번째, 우울한 내 자신에 빠지지 않기입니다. 이 얘기를 이렇게 간편하게 하기엔 좀 심오하지만 저는 소아 우울증이 성인 우울증으로 바뀌어서 고생을 꽤 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지금은 아주 건강하게 완쾌를 했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소아 우울증이 개선이 안 돼서 성인 우울증으로 됐을 때 감성 뽕에 취해가지고 그런 우울한 나 자신에 엄청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되게 멋져 보인다고 생각했나 봐. 마치 패션 우울증처럼. 근데 그때 그 당시에는 잘 몰랐어요. 나 병원 다녀. 나 약 먹어. 막 이런 식으로 과시하고. 근데 그러다 보면 여러분 치료가 잘 안 돼요. 내가 그런 상태를 즐기는 순간 잘 나아지지가 않거든요. 이게 우울도 중독 같은 거여가지고 내가 우울하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해주는 따뜻한 반응들과 내가 어떤 이상한 행동을 했을 때 내 행동까지 용서해주거나 이해해주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거에 자꾸 사람들이 안주하는 거야. 사람들이 나 되게 예뻐해주네, 좋아해주네, 응원해주네. 이런 과정이 결핍을 충족시켜주니까 이 우울에 계속 내가 자아도취가 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 또한 어렸을 땐 그랬던 거죠. 근데 이게 저는 지금은 되게 후회돼요. 왜냐면 그때 나를 챙겨줬던 사람들도 너무 힘들었을 거고 나조차도 나를 살피지 않았던 거고 또 그때 나한테 최선을 다해서 좋은 말을 해줬던 사람들까지 오히려 멀어졌던 후회되는 그런 인연들도 있고 우울할 수 있고 우울증 걸릴 수 있고 치료도 할 수 있고 내가 이 치료하고 있다는 걸 사람들한테 알릴 수도 있어요. 그건 당연히 할 수 있어. 당연히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빠져있지 말자라는 이야기예요. 너무 우울한 내 자신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울한 나에 너무 많이 취해 있으면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노력을 해야 해요. 우울증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할 게 아니라 내가 우울하다라는 내 자신을 즐기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만 좋아집니다. 화이팅! 저 이 스틱 섀도우 처음에 샀을 때는 이 컬러가 너무 회색이라서 너무 별로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찐 그림자 색깔이었더라고요. 블렌딩을 다 해놨을 때 오히려 덜 티가 나더라고요. 9번째는 작은 돈이라도 저금하기입니다. 내가 돈을 좀 계획적으로 못 쓰는 스타일의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통장 분리부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생활비 통장, 개인적인 지출 통장, 덕질 통장 뭐 이런 식으로 통장을 구분을 해놔야지 얼마만큼 모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와 별개로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쓰지 않을 적금 통장 같은 게 하나 있으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진짜 10,000원이라도 좋아. 한 달에 10,000원이 됐든 진짜 한 달에 50,000원이 됐든 그냥 작은 돈이라도 좋으니까 저금을 하는 습관을 들이면 아주 좋아요. 그러면 내가 꼭 필요한 큰 지출을 할 때 꽤 도움이 돼요. 20대 후반이 넘어가고 30대가 들어가면요. 지출할 일도 많고 갑자기 여기저기 아프고 뭐 그래요. 근데 내가 매달 모아놓은 돈이 하나도 없고 펑펑펑 썼다면 유동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비상금이 없다면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아주 곤란하게 된다는 점. 꼭 미래에 내가 아주 감사한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들 저금하세요. 10번째입니다. 10번째는 내 인생을 갈아서 일하지 않기입니다. 약간 꼰대들이 듣기엔 너무 MZ스러운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진짜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알바를 하거나 직장을 다니다 보면은 진짜 몸 갈아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일터의 분위기를 바꿔버려요. 그러면 내 목 딱 1인분만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일을 못하는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거든요. 이게 유행어 중에 사측이세요?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주 4일째 근무해야 된다 이러는데 막 주 4일째 근무를 하면은 뭐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돌아갈 거며 회사의 그 손실은 얼마며 이런 식으로 말하시는 사람들 사측이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런 맥락과 비슷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내가 내 밥그릇을 챙기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내가 막 내 휴일을 반납하면서 출근을 해서 일을 하거나 내 퇴근 시간을 더 연장을 해가면서 혼자서 계속 일을 하거나 본인의 업무가 아닌 것까지 본인이 다 떠맡아서 일을 해버리거나 그러니까 손해를 보면서 일을 하는 순간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아주 곤란해집니다.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월급 루팡해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일은 일로서 존재를 해야 돼요. 여러분 내 삶은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내 몸이 좀 갈려도 행복하다면 저는 그거는 상관없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돈을 버는 수단인데 그 수단을 너무 내 인생을 갈아서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나한테 남는 것이 거의 없어요. 거의. 그리고 그거를 그렇게 고마워하는 기업이나 직장이나 일터가 많지 않아요. 그런 사장이나 대표를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본인의 노고를 알아주는 직장 동료라던가 알바 같이 하는 친구들은 알겠죠. 하지만 그거는 본인의 업적이 되지 않는다는 점. 그러니까 특히 알바를 너무 내 몸을 갈아서 인생을 갈아서 알바하지 마세요. 전 그런 친구들을 꽤 많이 봤거든요. 여기저기 일터에서. 저 또한 그렇게 일을 했고 일하는 거, 열심히 하는 거, 내 몫을 최선을 다하는 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 막 뺀질뺀질거리면서 자기 일 안 하고 내일 남한테 떠넘기고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돼요. 근데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너무 과도하게 내 인생을 갈아서 일을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들을 놓치는 일도 생기고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더라고요. 알바는 알바답게, 직장은 직장답게 그렇게 일을 하셔야 됩니다. 불합리한 것들을 열정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지에 감춰서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국가 지원 사업 알아보기입니다. 이게 본인이 사는 시나 도 지원을 하는 사업들이 있고 어떤 기술이나 공부 같은 게 필요했을 때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학원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런 걸 학교에서 안 알려주죠. 그래서 저도 영상 편집을 할 수는 있었지만 화려한 효과들이라든가 어떤 응용에 대해서 좀 더 배워보고 싶어서 학원을 알아봤는데 일반 학원이 뭐 등록금이 거의 200만 원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게 국비 지원 사업이 진짜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배우고 싶으면 이 지원 사업들을 다 찾아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게 지원 사업에 들어가 있는 항목들인지 확인을 해보고 국가 지원 사업이라는 게 돈만 한정돼 있는 게 아니에요. 청년들에게 얼마만큼의 지원금을 주고 투자를 해주는 그런 목적의 지원 사업도 있고 아니면 하다못해 간단하게 뭐 경기도 청년들 뭐 도약 계좌 같은 거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도 있었잖아요. 우리가 TV에서 막 그렇게 나오는 광고처럼 나오지 않고 직접 알아보지 않으면 놓치는 그런 혜택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뭐 한 달에 한 번이 됐든 계절당 한 번이 됐든 이 사업들이 이 돌아가는 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체크를 하고 알아보면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 사업들이 진짜 많다. 이거 진짜 누디한 컬러인데 웨이크 메이크의 쉬어 플러팅 매트 스틱입니다. 근데 진짜 거의 이런 컬러예요. 이거를 한번 베이스로 깔아주면 립이 더 예쁘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뮤즈의 듀 벨벳 085 컬러를 올려서 12번째입니다. 부모님과 여행을 자주 다니기입니다. 이게 꼭 정답이다 이런 건 아닌데요. 살다 보니까 시간이 안 맞고 뭐 방학에는 친구들이랑 여행도 가고 이러니까 계속 놓쳤던 그 타이밍들이 나중에는 진짜 여행을 가기가 애매해지더라고요. 내가 부모님과 그래도 좀 관계가 좋다, 친하다 라고 하면 여행을 일부러라도 많이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행을 가서만 남길 수 있는 사진들과 영상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은 나를 위해서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부모님을 추억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니까. 그리고 나와 부모님의 그 관계에서 쌓은 그런 추억들도 엄청 큰 힘이 되고 의지가 되는 추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회가 되면 친구들이랑 여행 3번 갈 거 부모님이랑 1번 가고 그러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부모님과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이가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정입니다.
달갑지 않은 사이가 여행을 갔다가 아주 더 멀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싫은 소리만 듣고 와서 스트레스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엄마 아빠랑 되게 친구 같고 격없이 지낸다. 근데 바빠서 우리가 여행을 자주 못 다닌 가정이다. 라고 하시면 그래 1년에 한 번 정도는 명절에 한 번 그냥 친인척 안 보는 대신에 우리끼리 여행 한 번. 이런 거는 진짜 저는 너무너무 추천. 그리고 건강검진 받기입니다. 제가 이제 이 건강검진을 이야기하면서 머리를 한번 해볼게요. 네. 머리 기가 막힌데? 저 머리 많이 자랐죠? 건강검진이 아니라 그냥 검진을 통해서 초기 암을 발견을 해가지고 치료를 받고 좋아졌어요. 제가 건강검진 이야기를 한 게 뻔한 이야기예요. 젊을 때 젊은 거 믿고 건강검진 안 했다가 병이 많이 진행돼서 나타나는 환자들도 많고 또 젊을수록 이 세포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자라는 속도가 만약에 암이 있다라고 하면 그 암의 퍼지는 속도나 커지는 속도도 되게 빨라요. 근데 이거를 건강검진을 안 하면은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귀찮아도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은 꼭 받는 걸 추천을 드리고 저 역시 건강검진을 계속 꾸준히 잘 안 하다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알게 돼서 치료를 갑자기 막 많이 받게 됐던 거고 그런 거 생각하면 내가 미리미리 그렇게 몸을 챙기지 않았던 것에 대한 후회가 엄청 생기더라고요. 요즘엔 헤어밴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먼저 헤어밴드를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살짝 뒤를 열어서 진짜 이상하죠, 지금? 빼줘야 돼요. 위에도 이렇게 해서 빼줘야 돼요.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해서 적당량을 이렇게 헤어밴드 위로 빼주는 거예요. 이쪽에서 머리카락을 또 빼줘야 돼요. 이걸 안 하면 얼굴형이 아주 큰일이 나기 때문이죠. 머리를 한번 고데기로 손질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젊을 때 내 몸 믿고 몸 관리 열심히 안 하다가 큰 코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건강검진 꼭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 나의 현재 몸뿐만 아니라 나의 그런 정신 상태까지 한번 싹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헤어밴드 하고 나서 여기 뿌리 쪽만 잘 살려주시면 돼요. 전 지금 머리 펌이 되어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그냥 전체적으로는 살짝 곱슬기가 있는데 이런 컬은 그대로 남겨놓되 이 뿌리 쪽은 이렇게 한 번씩 살려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왜냐면 이쪽이 이제 납작하게 볼륨이 많이 줄기 때문에 이 위쪽을 살려줘야지 밸런스가 잘 맞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모자 쓴 것도 따뜻한데 헤어밴드만 써도 진짜 따뜻해지는 거? 이렇게 구렛나루에 살짝 빼놓은 친구들도 컬을 조금 넣을 거예요. 이제 건강검진 얘기를 했으니까 또 빠질 수 없는 건데 실비보험이에요. 막 수술받고 했을 때 만약 실비보험 없었으면 저 진짜 큰 돈 깨졌을 것 같거든요. 갑자기 사고로 팔이 부러졌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도 이 실비보험이 있을 때 보장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실비보험은 한번 고려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산다면 실비보험은 꼭 하나는 들어야 된다. 그래야 병원 진료받을 때 보장받고 다시 환급받을 수 있는 게 진짜 많다. 제가 병원을 많이 다니니까 알겠더라고요. 이 실비보험의 혜택과 중요함을. 그리고 이 앞머리들 있죠? 앞머리들은 앞으로. 얘가 이 헤어밴드 위에 이렇게 툭 떨어지게 옷을 먼저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짠! 어때요, 여러분? 옷이 다 안 보이나? 약간 좀 스포티한 느낌으로 한번 입어봤어요. 이렇게만 입고 나가면 너무 춥기 때문에 제가 유니클로에서 산 이 회색 스타킹을 같이 신어보겠습니다. 다 입었어. 블러셔 조금만 더 해볼게요.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저의 메이크업 다 끝났고 머리도 끝났고 옷도 다 입었는데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덧붙이자면 술을 마실 수 있다는 것과 흡연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됐다는 것은요. 여러분 병과 사고에 더 노출이 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비보험을 들으세요. 아시겠죠? 그래야 여러분도 가족도 통장도 모두 행복할 수 있다. 마지막은요. 여러분 책 많이 읽으셔야 돼요. 책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정말 시간 많고 직장 없을 때 책 많이 읽으세요. 책을 많이 읽은 사람과 많이 안 읽은 사람은 어휘에서부터 많이 차이가 납니다. 사고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요. 아무리 가치관이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더라도 논리적인 토론과 건강한 그런 대화를 할 수 있으려면 책을 많이 읽어서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어휘의 능력을
향상시켜 놓는 것이 나이가 들수록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한강 작가님이 노벨 수상을 하시면서 책 소비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조롱하는, 근데 저는 책을 소비하는 건 유행이든 뭐든 간에 그냥 좋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 책을 소비함으로써 생기는 그런 성취감도 저는 뭐 자극적이고 도파민 터지는 그런 소비를 하는 것보다는 더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젊고 시간 많고 내가 볼 수 있을 때 책을 정말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다독을 하는 사람은 못 됐어요, 결국. 하지만 저는 책을 되게 좋아했고 어릴 때부터 책을 정말 많이 읽었는데 제 생각을 글로 표현함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거든요. 내 이야기를 어떤 사람은 되게 편하게 읽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남들이 나에 대해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에 조금 더 내가 나 자신을 명확하고 분명하고 또 잘 포장해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책을 많이 읽으세요. 책을. 저희 어머니도 책을 정말 좋아하셨는데 이제는 이 노안이 와서 책 활자를 읽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시거든요. 그때 제가 머리를 빡 맞은 것 같았어요. 아, 책을 읽는 것도 젊음의 권력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젊을 때 활자 하나라도 내가 더 읽을 수 있을 때 정말 한 권이라도 더 많이 읽고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시간 많을 때 책 많이 읽고 책도 소비도 많이 하는 그런 똑똑하고 아름다운 여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외면도 내면도 더 가득 찬 2025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오늘 진짜 뭐 잔소리 아닌 잔소리 진짜 많이 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되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럼 여러분 또 재미난 컨텐츠 있으면 바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 Still don't know why we let go. I'm trying to find a little closure. I guess we just need some time. But if you wanna